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가 이제 왜 평택 선거를,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 변명 아닌 변명하자면, 저는 상식적인 예측되는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봤던 선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놈의 지 목청으로 불법 대부업 차명 탈세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방방곡곡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빤스 벗고 여당이 그렇게 달라들어서 옹호를 할 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용남을 옹호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의 예측이 가능한 거지, 상식 밖에서 빤스 벗고 달라드는 건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조금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응? 자.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들을 ABC로 나눈 유시민 작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소위 ABC론 등을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꼽았습니다. 이재명이든 뭐 ABC 논쟁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릇을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수용되고 합의되고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쟁, 분열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는데요. 평택에서 김영남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된다는 분이 전북에서는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거꾸로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분열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들을 ABC로 나눈 유시민 작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소위 ABC론 등을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다시. 소리가 안 났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네.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들을 ABC로 나눈 유시민 작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소위 ABC론 등을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꼽았습니다. 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10번 만났대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을 10번 만난 거는 많이 만난 건 아닙니다. 많이 만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런 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분풀이를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약간 내가 이제 회사 가서 이 소리를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그 소리는 이제 목 안에 집어넣으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예요. 가까이 보면. 그리고 하나 더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일단 오늘 먼저 이렇게 이걸 먼저 볼까요? 대놓고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아까 JTBC만 그런 기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 대통령,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작심 비팔, 우리 색깔 이거야. 너 언제든지 배신하거나 모욕하면 되겠냐. 여러분, 제가
저 얘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뭐 정청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다음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정말 정청래 대표를 아끼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박전 영감님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것도 사실 정청래가 더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렇게까지 하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이제 뭐 다시 나온다면 그러니까 당원들 마음도 알겠어. 정청래 말고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괴롭히면 문조털레요가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 현실 인식 충격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 핑계를 대고 약간 개싸움에서 빠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가 잘못 판단한 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게 6월 8일 날 한 얘기예요. 뭐 모욕하면 되지. 너 뭐 얻어먹을 거 있어서 들어왔지? 우리 얻어먹을 거 있어서 들어왔다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김용남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 다시 볼까요? 제가 진짜 김용남 다 지워버렸네. 김용남의 막말은 내 카드에 다 저장이 돼 있죠. 뭐 이런 거. 뭐 이재명 무기징역 면하기 어려워.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에 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오늘은 좀 작정하고 새날 방송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날 방송은 우리 방송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맘대로 해요. 다 쫓아낸다고. 아니 보지 말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새날은 제가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이제 피해를 끼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좀 이따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사실 이렇게 어쨌든 푸나님은 권 PD님은 이제 늘 이제 이재명 정부 잘 되라, 민주당 잘 되라, 아끼는 마음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옹호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꾹꾹 참았죠. 꾹꾹 참다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젠틀하지 않습니까? 나 너무 다 물어보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렇는데 근데 이제 또 제가 사실 수위를 엄청 조절해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이 또 당신들께서 막 훨씬 막 열받아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김용남은 제 막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은 로비에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씨에 받은 거 아니냐 죽어서 말을 못해지 그렇지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백남기 농민한테는 실탄 안 싸준 거다. 그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IS다 이랬어요. IS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위독해도 위독하다 왜 좌파 언론이랑 음모론 그러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월호 세월호 참사 때도 계속 막말을 했고 세월호 특조위를 계속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돈 받는다는 뭐 이런 소리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 사람들 제가 허은하 의원 공격하지 않잖아요. 허은하 뭐 비서관한테 뭐라 하지 않잖아요. 저런 막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너 먹을 거 있어서 들어왔지 모욕을 하면 되냐? 모욕 당해도 싸죠. 인간입니까? 저는 인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쇼츠가 되게 많이 보셨더만요. 그 쇼츠 본 만큼 구독이 안 늘더만. 그것만 딱 보고 그냥 넘어가더만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유이동 의원이 진짜 제가 무슨 국힘 사람 옹호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김용남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패급 중에 패급이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막말로 탑 10이었다. 이래가지고 온갖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 대상자였어요. 낙선운동 대상자였다고. 그런 쓰레기를 주워와가지고 모욕을 했다? 모욕이 아니죠. 저 모욕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진짜 말싸움으로 앉을 자신 있거든요. 누구한테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싸움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진짜 못된 마음 먹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울릴 자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정부의 공은 전부 다 김민석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은 다른 역할이 있어서 이제 총리를 그만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애써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러면 바로 직전에 총리가 저러는데 뭐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립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만 그럼 모르겠는데 이제 저 김용남 옹호하는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렇게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안 갔다 못 갔다 뭐 오지 말라 그랬다 등등등 어쨌든 여러분 정치 일정에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국회의장 뽑을 때도 하루 전에 조성식 의원 거 리포스팅을 했었잖아요. 내가 좀 짜친다 했죠. 짜친다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즐기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재밌을 때거든요. 제일 재밌을 때였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오창석 씨인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유튜브를 진짜 안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푸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방송 좀 봐. 뭐 이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나 나오는 방송 말고는 안 보거든요. 저 나오는 거 방송 말고는 안 보거든요. 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랑 뭐 여기에서 이제 서민 아무튼 커뮤니티마다 5만 대 다 돌아다니더만 그거 이제 근데 3개 4개 받았다고.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하다. 별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꼴보기 싫은 놈이 이제 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저는 그 방송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자리 갔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이제 그건 봤죠. 유시민 장관한테 씨발리라고 했다면서요. 그거는 잘못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꼴보기 싫은 짓을 했고 꼴보기 싫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리를 다 갔다더라. 이거 열받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좋은 자리는 아닌 거 맞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제가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씩 던져준 자리 정도? 하나씩 던져준 자리 정도? 근데 이제 3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도 이제 막 주변에서 먼 자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는 둥 이런 사람들 그래서 딴 사람한테 넘겨줬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덕분인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막 무슨 패널로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그냥 저 사람이 왜? 이런 사람들까지 그런 자리를 이건 무슨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주는 거를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억한 마음이 들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저분들은 프로가 아니구나. 자리 받는 것도 이제 약간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 이제 프로 정신이 뭐냐? 받았다고 팍 하면은 이건 프로가 아닌 거죠. 왜? 티가 나니까. 원래 조용하게 헤쳐먹는 게 잘해먹는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받았으면은 오히려 진중하게 하고 약간 좀 객관적인 척하고 약간 좀 점잖은 척하고 아니면은 좀 사퇴하고 방송에서 이제 꼭 나가야 되는 몇 개 방송 빼고는 슬슬 사라지면서 조용하게 해먹는 게 프로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준 사람들도 굉장히 프로답지 못하고 받은 사람도 되게 프로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이재명이라는 데 싫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유이재명이라는 데 싫어할 수 없죠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자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 유이재명이고
그 김민석 총리가 줬던, 이재명 대통령이 줬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줬던 간에, 뭐 강훈식이 줬던, 누가 줬던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랑 큰 거를 가지고 속이 들키면은 사실 좀 괜찮은데, 무슨 유튜버한테 자리 준 걸로 그것도 이제 뭐 저기 이제 무슨 산하 기관도 아니지. 산하 기관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 준 걸로 그 속이 다 들켜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수준으로 이제 그 속이 다 드러났다. 굉장히 unprofessional 한 거죠. 네. 나도 욕하면 자리 주려나?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아니, 무역협회장보다 자리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파묘를 하시면서 어떤 자리가 더 좋은 건지 하나씩 다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우리 방에 있는 분은, 누구지? 뭐, 예를 들면, 러브레터님, 이런 분들은 올해 댓글도 많이 달고 하니까, A급 자리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면은, 누구 계시지? 뭐, 오늘, 뭐, 끝까지 간다님도 자주 오시니까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막 날 찬양을 안 해. 그러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조금 B급 자리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형편없어졌다. 인사 기준도 형편없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조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재단이라는 게, 사실 저는 청년재단 하면 누구지? 장예찬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의 청년재단은 장예찬으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본 재단 이사장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그쪽도 유튜버였고 여기도 이제 청년 중에서 이렇게 통통 튀는 유튜버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제 뭐 이재명 막 개새끼 이런 거는 올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방송이 위험해집니다. 우리 방송이 위험해진다. 저를 아끼시는 만큼 이렇게 메모장 옆에 하나 끼시고 거기서 이제 뭐 쌍욕을 치시고 우리 방에서는 조금 정제된 얘기를 하면 좋다. 캠코 비상임 이사직도 받았어요. 공채 자리는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인사들로 이 정부의 질이 더 떨어졌죠. 너무 이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범죄 검사들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인사적으로 청와대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거기에서도 저는 왜 네이버 대표이사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한지는 이해는 안 갑니다. 고도의 국정 운영이라는 총고도의 정치적, 정무적 모든 경험이 다 이제 축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반대로는 그동안 김민석 총리를 우리가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이제 한성숙으로 대체돼도 별 문제가 없다. 의 수준의 일이었구나 라고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사 수준이 형편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누적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공채 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잠깐 문 열어놓고 야 지금 문 여니까 빨리 지원해 하고 이제 서류만 딱 받고 딱 닫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원래 여러분 이렇게 해먹으려고 정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나 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이게 뭐냐? 말고 이건가? 네. 자, 오늘 여러분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뭐 이제 여기 KSY는 이제 38.6,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38.1 뭐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KSY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가 다 거의 0.5% 사이로 붙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0.4 뭐 이렇게 붙었고,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긴 선거면 왜 급락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저번에 얘기를 했죠. 진보가 만들어낸 참패다. 진보 진영이 만들어낸 참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제 막 갈라치기를 하냐, 너 반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어떤 거냐라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어이 하는 것,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기어이 드러내는 것, 그게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이잖아요. 6월 8일 날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 그 발언들, 김용남 옹호를 하는 그 발언이 6월 8일 날 했고 갑자기 지지율 떨어뜨렸다고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에다가 이제 책임 묻는다 뭐 이러다가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그 김용남 공천과 선거 과정이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할 때, 서슴지 않고 할 때, 그리고 정청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고 했는데 저렇게 할 때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칙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칙에 반하는 일들이 의문스럽게 계속 발생할 때 거기서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큰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김용남 옹호 발언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용남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판단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입국 꾹 다물고 있지.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했을까? 막판에 모든 비리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가 전부 다 싹 당무 그다음에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 순식간에 이춘석 등등등 순식간에 다 잘라냈는데 선거 와중에 온 선거가 다 망가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저걸 왜 놔뒀을까? 정청래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질 거 져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영상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 있죠?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저는 김용남에 대해서 통합과 포용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채 대부업자 아니면은 차명 대부업자 그리고 이제 온갖 민주당 역사나 범진보의 역사나 혹은 참사 피해자나 이런 모욕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비토 방송인가요? 네. 비토 할 일 있으니까 비토를 하겠죠. 찬양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고, 네, 이제 이재명 비토 방송이 아닙니다. 이재명 잘 되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비토는 맞죠? 잘 되라고 하는 얘기도 맞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물론 내 방송 안 보겠죠. 보려나? 근데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제가 드러내듯이 그렇게 하는 걸 몇 번이나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저랑 약간 제 망상인데 나랑 기싸움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발언들이 있지만 사실 저 발언을 대통령 국무회의 선거 저렇게 되고 나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당이 진짜 미쳐 돌아가지 않는 한 저 짓을 할 수가 없다 했는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다? 대통령 얘기가 아니었으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 다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찾아볼걸요. 지금 문조털레이가 조성 방송이라고 조성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오판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한 번도 조롱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까지 잘 되라고 했던 얘기지 약 올리려고 했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약을 올려볼게요. 여기서 헛소리하면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6월 10일 우리 오늘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 며칠인지 보이시죠? 2018년 6월 14일 날 기사입니다. 역대급 선거. 여당 문재인 호강, 야당 리더십 부재, 역대급 승과 이때 당대표가 추미애였어요. 그래서 여당 문재인 정부 성과의 중도층 끌어들이며 압승. 이게 이제 그때 1년 차죠. 1년 차. 똑같죠. 지금 63 지방선거나 63 지방선거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에서는 여야는 역대급 압승과 최악의 패배라는 전혀 다른 민심의 성적표를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는 지방선거 전부터 70%를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50% 내외의 안정적인 당 지지율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한쪽이 권력 몰아주지 않으려는 견제 심리로 해서 예상을 뒤엎고 야권이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민들은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을 선택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 후가 아니라 내란 끝에도 변화된 모습만 지금 사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른바 문재인 후광 효과와 민주당의 압승 효과 또한 민주당의 압승 요인의 한 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 블라블라블라 이래서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민주당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블라블라블라 이래가지고 최근 중도층 승리한 좌우 변수로 되는 가운데 그놈의 중도층 어디 갔어요? 제가 역대급 참패라고 한 거는 이 기준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걸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남 막 옹호를 하고 김용남한테 모욕을 주면 안 된다. 너 먹을 거 있어서 들어왔지.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그 성적을 받고 할 거면은 이재명 픽 다 떨어졌잖아요. 정원호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정청래 탓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저는 어떡하냐 이 생각을 했어요. 좀 약오르겠죠. 좀 약오르겠죠. 저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약을 올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되게 어린 아이들한테도 비교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약간 정신 못 차리는 소리를 하면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기사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는 팩트지 내가 무슨 근데 또 약을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거냐면 조성은님 한 대를 받겠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항상 약 올리는 거 안 한다.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굉장히 감정을 자제하는 편이 이러는데 여러분 그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오세훈 등등등 하지만 아니 그 오세훈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현근택 떨어졌죠. 그리고 또 누구 있냐? 하정우 떨어졌죠. 아니 그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좀 창피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용남을 옹호하는 말을 할 줄이야. 아직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 졸라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쵸. 아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남을 사소하라고 오더를 내리지 않는 이상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이랑 김용남한테 돈을 꺾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얻을 게 있어가지고. 김병욱 맞아. 김병욱 성남시장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아까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당 타령을 해요? 정청래 타령을 해요? 그거에 제가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좀 약이 덜 올랐나? 여러분 이게 똑같은 기사예요. 자 이렇게 2018년 6월 14일 날 2018년 6월 14일입니다. 다음날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문재인 정부 힘 탄력. 그래서 대구 경북 제외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사전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이때는 여당 의원이 범진보가 190석이 아니었어요. 아니 모욕한 사람 끌어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아무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자유한국당 한 곳 제외하고 11곳을 민주당이 내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조 털래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제가 거의 1년 됐죠? 1년 넘었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집도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조 털래유하고 모욕을 하고 문재인 모욕을 하고 막 이제 뭐 무슨 극우들이 쓸 법한 그 댓글을 민주당 안에서 무슨 개파 유이재명이랑 그러니까 유이재명은 어쨌든 이재명 이름 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이재명의 수장은 김민석이 될 수가 없다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러분 김민석 개파가 만든 거면 유민석파가 되겠죠. 어떻게 유이재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 이름 팔아갖고 막 이상한 장난을 해. 냅둡니까? 안 냅두죠. 그러니까 냅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러니까 뭐 유든 앞에는 뭐 더든 뭐가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달고 막 전직 대통령 모욕을 하고 막 이래. 그러면서 이제 뭐 조국 대표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쫓겨나다시피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 정부의 법무장관이자 수석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3년은 너무 길다면서 같이 탄핵하고 같이 담 넘어가지고 같이 윤석열 내란맞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가 무죄다 유죄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실 좀 이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조국 대표가 높이 사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라고 하고 온 그 법사위를 1년 동안 자기 사건만 했잖아요.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이에요? 아니 자기 사건만 손대는 게 무슨 검찰 개혁이에요, 솔직히.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주자니 검찰청도 끝까지 안 없애려고 하다가 법사위랑 그냥 막 들고 일어나니까 겨우 없애고. 지금도 정권 송치 타령하죠. 정권 송치도 무슨 정성호가 무슨 힘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송치 의지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잖아요. 나는 정권 송치 얘기를 하면서부터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정권 송치를 얘기를 한 이상 이재명의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때 검찰보다 더 최악의 검찰이 될 거라고. 윤석열 내란까지 저지르고 고발사주 사건부터 검찰이 이때까지 그 정치 권력까지 탐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정권 송치를 다 주죠. 정권 송치가 언제 없어졌냐? 문재인 때 없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고발사주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비겁하다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 외에 문재인 정부 성과는 엄청났어요. 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고 끝냅니까?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때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조국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에 어제 갔어. 가다가 3개월 만에 오프라인에서 또라이네 이러면서 돌아왔죠. 근데 내 손에 남아있는 거는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윤석열이 뭔 짓 했는지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정상적이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그 검찰 개혁은 센세이셔널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방산부터 모든 산업이 지금 K-팝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다 사실 반열에 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BTS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3년 동안 술을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때 사실 미사일 비격거리 사거리부터 다 풀어놨기 때문에 트럼프랑 다 조정하고 지금 방산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도 너무 문재인 막파 아닌데 나 문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욕을 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문재인 이 정도는 했는데 너네 그것도 안 하잖아. 근데도 왜 욕을 해? 왜 모욕을 해? 그리고 무슨 봉욱이과의 정성호가 뭐 조국과 뭐 했어요? 뭐 했는데요, 검찰이요? 나 진짜 짜증나네. 인사도 그따위로 했죠. 그때 윤석열은 속이기는 했지. 지금은 친윤 범죄 검사들은 어떻는지 다 팬티 벗고 다 자꾸 내 방송 보면 다 팬티를 벗어 나오는데 아무튼 딱 그런 사람들을 다 노골적인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걸 보고도 그냥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내란 저지를 그 순간에
심우정과 내란에 대해서 거기서 회의하고 작당을 했던 그 사람 어떻게 대검 차장 시켜요? 노만석 같은 거를. 문재인 정부 때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검사장 시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누적적으로 했는데 무슨 검찰개혁이나 이런 걸 무능하다고 문재인을 욕해요. 조국을 욕해요. 진짜 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내가 이제 고발사주 때 잠시 열은 받았지만 잘하고 못한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외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문재인 때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때 외교라는 정상 외교가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노제팬? 그때 요소수 사태 발생을 해가지고 노제팬에 대해서 사실 좀 노 유니클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진짜 오버한다. 진짜 진보 사람들 진짜 반일 감정 쩔어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노제팬을 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갖고 있는 왜 기초적인 기술 것들 뭐 그러니까 요소수 같은 경우는 뭐 제로 나인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술 향상을 일본을 극일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기술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것도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요소들에서 이렇게 그 참 우리나라 국민들도 진짜 대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적인 결과로 지금 빛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기분 좋게 봤는데 문조 털래유 하면서 막 조국 욕하고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하면서 문재인을 막 폄하를 하고 근데 나는 국민의힘도 그 짓을 안 하거든요. 그냥 좀 달라요. 뭐냐 뭐라고 해야 될까? 극우들은 국민의힘은 간첩이래. 그냥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좌빨이다. 뭐 이런 식의 모욕이에요. 근데 지금 유이재명이 하는 문재인의 모욕은 약간 옛날에 노무현을 출당시킨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이런 느낌보다 더 심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